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바로잡아볼까 합니다.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는 폭망한 그랜저를 많이 사주는 한국인들은 호구다. 차가 별로라서 북미에서는 더 이상 팔지도 않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요.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적 흐름과 시장 동향을 함께 이해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알고 보면 그랜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오늘은 그랜저가 북미에서 안 팔리고 한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그랜저를 북미에서 팔지 않아도 되는 이유까지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그랜저가 북미에서 철수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당시에 17년 만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꽤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랜저는 첫 독자 모델인 3세대 XG부터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출명인 아제라는 TG랑 HG 때부터 붙기 시작했고요. 호주에서도 이 이름으로 팔렸죠. 그런데 TG가 팔릴 때쯤인 2008년부터 판매량이 급감하더니 HG 때부턴 사실상 내수에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판매량이 부진해지면서 북미 시장에서는 아예 철수했고요. IG도 다른 국가에는 출시하지 않고 국내랑 중동에만 출시를 합니다. 우선 하나 바로잡아야 할 건 그랜저가 처음부터 비인기 모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2000년 9월에 처음 북미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2001년에 집계된 판매량이 17,800대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아발론 수준으로 팔렸다는 거죠. 2006년에는 26,800대까지 기록을 하면서 나름 준수하게 팔리던 차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1년에는 1000대를 기록하고요. 2006년에는 월 판매량이 400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빨리 철수하지 않은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안 팔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요즘 나오는 그랜저는 만듦새도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북미 쪽에 진출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현대차는 아주 단호하게 북미에는 그랜저를 출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전개되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판매량이 계속 떨어져서 북미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거고, 판매량이 떨어진다는 건 상품성이 별로다, 즉 차가 별로라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를 사주는 대한민국 국민 50만은 모두 호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이걸 제대로 풀이해주지도 않고 전달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쁘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미 시장은 저유가 시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유소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싸지만 미국은 가솔린이 더 싸죠.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아야죠. 가솔린이 더 싸다는 건 고백이랑 가솔린 차를 사기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거고요. 이게 SUV와 픽업트럭 수요와도 연결됩니다. 작년 북미 자동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픽업트럭이랑 SUV가 거의 싹쓸이 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픽업트럭이랑 SUV가 차지를 했고 10위권 내에서 세단은 4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모두 일본 차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랑 연결됩니다. 세단 중에서도 그랜저급 세단의 수요가 미국에서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냥 소나타보다 크고 지구공보다 작은 딱 그랜저 크기의 차들 모두 미국에서는 안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그랜저가 소나타랑 제네시스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랜저만 안 팔린 게 아니라요, 그랜저급의 모든 세단들의 수요가 미국에서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자국에서 자국 기업 차가 안 팔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쉐보레 임팔라 판매량을 보면 처참합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연간 판매량이 31만 대나 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5만 6천 대까지 떨어지더니 결국 62년 만에 단종을 선언합니다. 토요타 아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에 9만 5천 대나 팔렸던 게 2018년에 3만 3천 대까지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1만 7천 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랜저가 별로라서 안 팔렸다고 단정짓기가 어렵고 그랜저급 세단의 판매량 감소는 미국 사이의 흐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현대차에겐 제네시스의 해외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랜저가 북미에서 철수한 이후에 제네시스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그랜저 철수 당시에 현대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랜저의 빈자리를 제네시스가 채울 것이다. 그랜저의 주 고객이 제네시스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이요. 지금은 어차피 소비 판도가 바뀌면서 그랜저의 판매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제네시스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랜저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시장과 맞지 않는 차라고 해서 나쁜 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랜저의 상황은 차가 별로라 북미에서 철수했다, 이 말만큼 1차원적인 주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나타랑 제네시스를 파는 건 똑같은데 왜 한국에서만 잘 팔릴까? 이런 질문이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너무 흔한 얘기죠. 그랜저의 이름값이요. 지금은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국민차가 됐지만 그 시절 그랜저의 명성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성공해야 살 수 있는 부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그때와는 거리가 조금 멀어졌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랜저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들 40대와 50대에겐 여전히 그랜저의 이름값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눈 가리고 차 이름만 들었을 때 소나타, 그랜저 어떤 차를 타실 건가요? 이런 게 이름값에서 오는
오는 차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입차로 넘어가기 전 딱 마지막에 있는 차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하고는 오히려 반대죠. 미국에서는 소나타랑 제네시스 사이에 있는 애매한 차로 통할지 몰라도 한국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타에서 좀만 보태서 살 수 있는 더 좋은 차, 수입차로 넘어가기 전 딱 한 개에 있는 국산차로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따져볼까요? 그랜저보다 더 비싼 차는 대중 브랜드 중에선 K9이 있고요. K9이나 제네시스급으로 넘어가면 대중 브랜드와의 차이가 상당히 커집니다. 제네시스로 가게 되면 벤츠나 BMW도 자연스럽게 구매 범위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미국에선 그랜저의 애매한 포지션이 치명적인 단점이었지만 한국에선 이게 오히려 그랜저의 강점이자 경쟁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이 가격대에는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랜저 정도의 가격대에서 3000cc 이상 V6 가솔린 엔진에 그랜저만큼 정숙하고 그랜저만큼 편하고 그랜저만큼 옵션이 풍부한 차가 있나요? 국산차 중에선 K8이 유일하고요. 수입차 중에선 아예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랜저는 웬만큼 옵션을 넣어도 3800만원 선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풀옵션으로 맞춰도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랜저급에서는 이거 살 바에 이런 논리가 성립될 만한 차가 없다는 거죠. 대중 브랜드 중에선 그나마 일본 차가 있는데 여기도 동급이라 할 만한 차가 없죠. 그나마 있는 게 아발론인데 글쎄요, 이 판단은 보시는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래서 그랜저가 딱 국산차 중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랜저가 북미 시장에서 갑자기 추락하고 상품성이 월등하게 좋아졌음에도 해외 시장에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북미 시장의 소비 판도가 너무 크게 바뀌었고 그 중에서도 그랜저급 세단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북미 시장에서 판매할 이유가 없다. 특히 현대차는 지금 제네시스를 해외 시장에서 성공시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랜저를 밀어줄 이유가 더욱 없다. 대신 한국에서는 수입차로 넘어가기 전 마지노선에 있는 차라는 경쟁력과 마땅한 경쟁차 정도 없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런 내용 외에도 현대차가 그랜저로 그리고 있는 큰 그림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풀체인지 모델을 봐도 느껴지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K7이 K8로 이름을 바꾸면서 위급 개념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경쟁 모델은 그랜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랜저도 급을 올리고 만듦새도 K8만큼 나오거나 K8보다 월등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K8하고 가장 큰 차이는 K8은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위에 K9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랜저는 다릅니다.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고요. 이건 그만큼 그랜저라는 이름값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그랜저가 내수 판매용차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는 제네시스가 팔린다고? 괜찮아, 우리는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그랜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랜저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비슷한 사례가 토요타랑 렉서스죠. 토요타도 북미 전략용 모델이 따로 있고 렉서스가 고급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동시에 일본에서만 판매되는 내수용 모델도 존재하고요. 센츄리랑 크라운 같은 차를 일본에서만 판다고 해서 이 차들이 안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랜저의 역할도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당장은 불가능하더라도 제네시스를 성공시키려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랜저가 에쿠스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네시스랑 포지션이 겹치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냐,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겠네.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니까 기반이 탄탄해질 필요가 분명 있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그랜저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일본차와 비슷한 사례는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인데 이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영상이 너무 장황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서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자세하게 정리를 해둬서 시장 동향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제네시스에게 필요한 역할, 그랜저가 중간에서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한국 시장의 위상과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거나 시장 동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판매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그랜저가 북미 시장에서 철수한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